목사님 슬라이드 어떻게 나오죠? 뭐를 눌러야지? 네.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인데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네요.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집이 경북고등학교 근처여서 지산동에 많이 오고, 또 예전에 친구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아서 자주 지나가곤 했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저는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요즘부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생물 부분에 대해서 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물이 창조될 수밖에 없는 진화가 아닌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일반 교회에서 강의할 때 워낙 그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쉽게 강의하고 가면은 너무 쉽더라, 어렵게 강의하기 어렵더라, 이렇게 이제 맞추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밤새면서 기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제 속에 이런 슬라이드를 예전에는 안 만드는데요, 몇 년 전부터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물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론, 진화가 틀렸고 창조가 맞다는 얘기할 때 가끔 사람들이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래서 저는 생물을 전공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웬만큼은 했습니다. 비춰지는지 안 비춰지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웬만큼 했고, 또 그동안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또 교환 교수도 하면서 지내오고, 또 대한민국 교육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대한민국 서성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골교회 목사가 유학 갔으면 큰 하나님 은혜 맞겠죠. 제 얼굴 보십시오. 지금 어릴 때 못 먹고 자란 표시 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보고 대학 가지 말고 취업하라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고집을 세워서 대학 갔습니다. 진화는 정말 과학적인 사실은 생물 진화,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탄생 200주년에 진화에 관한 미국의 주요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윈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각 달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타임즈는 미국의 좀 지식인들이 읽는 그런 책 아닙니까? 주간 잡지인데 제목 보십시오. Evolution War, 진화론 전쟁.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면 이런 논쟁을 왜 하겠습니까? 진화론이 이론이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와 진화에 대한 충분한 논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79년도에 시시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정말 생물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생물 전공해서 창조론 사역하고 대학 교수 되라고. 시골교회 목사들이 무슨 대학 교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느닷없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학도 가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이름이 창진이더라고요. 창조냐 진화냐. 그러면 좋건데 한자로 보면 창성을 창자에 진화를 진자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해석했어요. 창조론을 창성시키고 진화론을 진압시키자. 그것도 온전히 온전전자. 뒷부분은 조크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지금 엄숙했어요. 여러분, 분위기 엄숙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들이 맞짱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표가 금방 팔려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어에 이제 루아흐, 생기를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태자부터 요한계시록 맨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저는 사실임을 믿고 있고,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을 믿으면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또 창조론을 공격하는 또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요즘 뭐 교육계에서 이제 난리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인권위원장님 지금 막 이분이 창조론자고 진화론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공격을 받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을 공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 창조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 좋습니까? 그런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영어에 디말리시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깔아뭉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급격히 감소하는 교회 출석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세대별 종교 예배 참석률을 보시면은 예전 세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점차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X세대, 지금 1981년도 이후에 난 세대들은 지금 18%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기독교 신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20대가 있는데, 이 그림이 지금 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10대 때 교회 다녀서 20대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20%, 10대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지금 60%가 됩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게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퓨 리서치라는, 여러분 가끔 신문 보면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think tank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자료 조사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일 10대 때에 지금 우리 이 지산에 있는 하늘다문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있으면요, 그 학생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막 들어갈 때 교회 남을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떠날까?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겠죠. 놀라운 분석이 이겁니다.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젊은이들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처럼 배우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오게 되면 노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게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 교사 선생님들도 확신 있게 안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창조론이 흔들리니까, 창조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 사실들이 이제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 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진화됐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마치 사실처럼 믿겨지고, 교회에서 하는 건 그냥 인터레스팅 스토리처럼 들리니까 떠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창세기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국도 심각합니다. 줄어드는 한국 교회 인구 보십시오. 이게 인구 감소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인구도 물론 줄어들고 있죠. 그것보다도 교인들 숫자가 팍팍 줄어나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소수자,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예전 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한 명도 그냥 뭐 동성애 이런 얘기 한 분 없어요. 근데 지금은 18세에서 23세 되는 학생들 중에서 16%가 그냥 동성애 지지하거나 자기 동성애 공공연히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경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저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좀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생물 파트입니다. 생물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면서 이것이 진화의 핵심이다, 이걸 보면 진화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좀 짚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이 진화가 아닌지를 좀 짚어나갈게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들으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셔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 떠나면 뭐 공부 잘하고 교회 떠나면 뭐 뭡니까? 말짱 헛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이걸 배웁니다. 모든 종, 모든 생물종,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종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먼 과거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그냥 우린 전부 뿌리가 똑같은, 그냥 옛날에 쉽게 말해 아메바와 같은 생물이 출발해가지고 여러분이 됐다라고 이걸요 교과서에서 사실처럼 가르쳐요. 지금 보십시오,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조상이 아니잖아요. 혹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컴퓨터에 심어져 있으니까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예, 다 갖고 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됐다고 말씀하신대요. 이게 성경이 생물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조 때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10번을 썼습니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는 게 아니라 개면 개, 사람이면 사람, 원숭이면 원숭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10번, 그것도 창세기 1장이에요 10번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종류가 뭔지는 참으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의 종류는 생물 분류상 요즘 말하는 종,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 고단계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민인데, 여러분 우리 개가 많잖아요. 개는 다 한 종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냥 한 종이에요. 사람, 간에 다양하게 변해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변해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종류를 만들었지 종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나비가 몇 종인가 하면 2만 종입니다. 여러분 믿깁니까? 지금부터 나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배추인 나비, 호랑나비 10개 얘기를 못해요. 나비가 2만 종입니다, 무려. 근데 나방은 18만 종입니다. 이게 믿깁니까? 하나님이 나방을 18만 다른 나방을 만들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18만 나방을. 그래,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좀 더 큰 단위, 나비라는 종류, 나방이라는 종류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의 변이들은 변이입니다. 그 변이들은 모두가 인정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종류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교과서에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것이 생물 쪽에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진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다고 내세우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배워요. 저도 배웠고 여러분 자녀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다 생물 선생님이거든요. 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진화를 배우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우면 돼요. 내가 안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산주의를 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산주의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그대의 믿음을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첫 번째 밀러 실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만 힘들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과학은요, 아무도 반증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여야 한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진화론이 과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그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Y책에도 나와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이 그림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밀러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원시 지구의 대기 조성을 모방해 가지고 저 시험관은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었습니다. 메탄, 물, 수소, 암모니아가 원시 대기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스를 집어넣고
전기 방전을 시키고 냉각을 한 후에 일주일쯤 지나서 보니까 일부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생명체 구성하는 총량한 물질이 오른쪽에 네 번째 칸에 한번 보십시오.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 물질인 DNA, RNA 이런 게 총량한 물질 아닙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구성 요소, 단백질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고에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아미노산이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이 정도는 이거는 상식입니다. 예, 당이 쭉 연결되면 탄수화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은 탄수화물을 만들고, 예, 단당류 적혀 있죠. 저건 탄수화물을 만들고, 염기들이 모이면 이제 DNA, RNA를 만들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단백질입니다. 근데 1953년도 실험에서 그 위에 있는, 영어로 써 있는 거 여러분 몰라 되시고요, 원시 지구 상태를 모방해서 메탄, 물, 수소, 암모니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방전을 시켜보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 갖고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내리죠. 단백질에서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당류도 만들고 염기도 만들어지지만은 이 염기들이 저절로 결합돼서 소위 말하는 유전물질인 DNA나 RNA가 만들어지는가? 당이 만들어지는데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갖고서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설을 하는 거죠. 팩트는 뭔가 하면은 아미노산이 일부 만들어졌다,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과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설을 넘어서 가정, 정말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관의 가스들을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를 집었는데요, 밀러 실험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자연에는 없는 고안된 실험 장치, 냉각기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자, 산소를 배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소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밀러는 실험할 때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많이 들어간 기체를 썼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환원성 기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원시 대기 상태의 정확한 대기 상태는 알 수 없지만은 수소는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이런 산화성 대기였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밀러가 실험했을 때 가스하고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가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 있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산화성 대기예요. 산화성 대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산화성 대기가 되면은 밑에 한번 보시죠. 1995년도에 벌써 사이언스지에 원시 대기가 밀러가 실험해서 가정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젠 전문가들은 그 실험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일 위에 원시 지구의 대기가 메탄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오히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가 이 실험을 해서 몇 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어냈지만은 원시 대기 상태를 모방한 시험관에 들어간 가스들이 밀러가 가정한 것과는 다른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수업 시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밀러 실험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밀러가 실험했는 걸 갖고 자연 상태에서, 원시 대기 상태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그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든 Y책이든 모든 책에 보면 이 얘기를 하면서 산소 얘기는 다 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로부터 여러분들이 진화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왜 아직도 교과서에 나올까요? 이거 빼면은 어떻게 생명체가 시작됐다는 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영어로 일부러 뒀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재류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날 지구과학자들은 밀러가 실험했던 그 대기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근데 맞는다 치자. 맞는다 쳐가지고 제일 밑에 제일 아래쪽 글을 보면 단백질이라는 글자 나오죠. 단백질로까지 갔다 가면 가정해 보자. 그러려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지금 6번 써야 됩니다. 영어로 가정법 과거를 빨간 글씨 보시죠. 이 과정을 거치면은 단백질이 되겠지. 전부 가정 아닙니까? 하나도 사실이 없어요. 그 우리는 마치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시작됐는가를 과학자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건 틀렸습니다. 제 얘기를 말고요, 이분 보십시오. 자지 월드가 노벨상 받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불가능한 일을 믿기로 선택한다.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은요, 보십시오, 아무도 반영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가 과학인데, 지금 이분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된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걸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불가능한 일을 믿기로 선택하는 이거를요,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들 자녀, 저의 아들, 딸 둘, 저 모두가 그냥 강제적으로 배우는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들은 과학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증명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진화론자들은 우아한 사람 없고 창조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인 것들, 어려운 거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십시오. 태초의 원시 지구를 이루고 있던 뮤구밀에서 유기밀에서 합성되었고, 아미노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의 생명을 탄생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추정된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유전 물질을 만들고, 거짓말이고요, 아무도 모르고 번식 능력을 갖게 되었고 아무런 증거 없고 세포의 형태를 갖추었다. 너무 가설이고 가정이고요. 그럼 물속 생명 일부는 육지로 올라와 적응하게 됐다. 아무도 몰라요. 과학적인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 아카데미 책도 재밌네요. 상상 아카데미 엄청난 상상을 해서 글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걸 과학적 사실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세뇌되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성경 말씀이 안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가볍게 보여요. 창세기가 흔들리면 뒷부분 다 흔들립니다. 제 문제, 창세기를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깁니까? 여러분들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나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모든 종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올라왔다. 쉽게 말하면 저 아메바라는 생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거쳐서 여러분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장로님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장로님의 한때 조상은 쉽게 말하면 고등어였습니다. 그 고등어 중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끄는 애들은 인간으로 갔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끄는 고등어는요, 오늘까지 고등어로 그냥 장로님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다 웃었죠. 제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때 조상은 어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변해야 되니까 다윈도 자기가 종의 기원에서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나올까? 그러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떠오르는 생물이 시조새입니다. 새의 조상이에요. 새는 파충류, 쉽게 말하면 도마뱀이 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충류는 이빨이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지 않습니까? 새는 깃털이 있고 파충류는 비늘이고, 새는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데 파충류는 발톱이 있는데 새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구분을 해요. 근데 얘를 보니까 파충류의 특징도 있고 조류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도 있고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데 또 깃털이 있네. 그래서 파충류하고 쉽게 말하면 도마뱀하고 새의 중간이다 해서 이거를 시조새라고 명명을 하고 교과서에 수십 년간 실려왔습니다. 이제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발톱, 날개 끝에 발톱이 있으면 무조건 다 파충류인가? 지금도 현존하는 새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타조는 날개 끝에 발톱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조에 가가지고 네 파충류에서 왔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이 없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네 새 될락하나? 아니에요. 이빨이 있고 없고 발톱이 있고 없고 문제를 갖고 파충류다 조류다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긴 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충류 중에서 긴 꼬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 이빨, 긴 꼬리 이런 것이 파충류와 조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시조새는 날개 깃털을 보게 되면요,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그 닭처럼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류인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근데 시조새는 완전히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시조새가 새의 조상이 되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진화론자들은 지층이 이제 서서히 옛날 지층이 아래고 오래 서서히 위로 쌓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조새가 발견된 것과 같은 시기의 지층보다도 더 낮은 지층에서 이미 현대 조류의 화석들이 발견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조새가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시조새가 새들락하고 있는데 이미 완벽한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제 시조새 학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이런 학회가 있는 것도 재밌죠. 국제 시조새 학회가 열렸을 때 1984년도예요. 시조새를 갖고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시조새는 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시조새는 새다, 중간 아니다. 그리고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이며 현대 조류의 조상이 아니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교과서에 오랜 기간 동안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창조과학회하고 또 교과서 개정추진위원회들, 한국에 창조과학 사회 가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청원을 냈습니다. 시조새 빼라. 그때 시조새 빼라는 이 얘기 했잖아요. 그때 KBS 저녁 9시 뉴스에 제일 1번으로 나왔는 게 뭐 종교단체에서 과학적인 시조새 얘기를 빼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송들이 그렇게 해요. YTN이나 연합뉴스 한번 보십시오. 뭐 진화에 관련된 뭐 나오면 막 스포트하고요. 창조 얘기하게 되면 막 얼마나 쪼아대는지 압니까? 제가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졌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새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도마뱀 싫다. 새 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바꿔야 되겠대요. 비늘이 깃털로 돼야 돼요. 호흡계도 변해야 되고 소화계도 변해야 되고 심장도 변해야 됩니다. 비행 능력도 습득하고요. 이 모든 게 동시에 넣어야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파충류가 새가 되려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 위에가 파충류의 허파입니다. 근데 새의 허파는 왼쪽입니다. 아래 왼쪽인데요. 그러니까 상세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도마뱀의 허파하고 새의 허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자, 이 그림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하고는 이 그림을 설명을 해요. 조류는요, 우리 사람하고도 다른 허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허파과리라고 해가지고 포도알 모양처럼 생기는 게 한 3억 개, 6억 개 정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변이되어 있지만 새는 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관으로 된 허파를 갖고 있어요. 근데 파충류는 저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은 리저드라고 파충류는 격벽으로 된 허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허파를 갖고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호흡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피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새는 완벽하게 다른 호흡기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또 새는 기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주머니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여러분이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새는 파충류와 우리 포유류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요. 그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자기 몸에 잘 빨아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관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요, 온도를 제외하고, 온도는 그냥 제외시키고 새 한 마리하고 쥐 한 마리를 갖고 또 도마뱀 한 마리를 갖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갔다 칩시다. 그럼 밖에 내놔요. 밖에 내놓으면 새는 날아갑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산소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새는 희박한 공기를 자기 몸에 충분히 빨아당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허파를 갖고 있어요. 도마뱀은 죽어요. 왜? 산소가 너무 희박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죽을 건데 몇 사람 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허파 너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파충류가, 도마뱀이 새가 되려면요, 허파를 바꿔야 되는데 이 허파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허파를 바꿔야 됩니까? 비늘이 깃털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늘이 깃털 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합니까? 막 힘주면 비늘이 깃털 됩니까? 제가 머리에 힘주면 머리카락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인생에 웬만한 문제는 기도로 해결했는데요, 40대 때 머리 빠질 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가 경대병원에 있었는데 머리 심는 데 있잖아요. 전 박사, 우리 새로 개발한 약인데 머리 좀 발라봐라. 줬어요. 제가 머리카락 좀 나게 해보려고 화학약품 많이 썼는데도 안 돼요.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저절로 비늘이 깃털로 되는가? 허파도 바꿔야 돼. 파충류는요, 20방 1심실입니다. 그리고 변온동물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악어가 이렇게 막 햇볕 나는데 왜 햇볕 쬐고 있습니까? 몸에 온도를 높이려고 나와 있잖아요. 새가 햇볕 쬐면서 몸에 온도 높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충류, 도마뱀이 새가 되려면 바꿔야 되게 5만 가지가 넘습니다. 허파만 바꿨다고 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장도 바꿔야 돼요. 심장 바꿨다고 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깃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됐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게 저절로 됐다고 믿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 존경스러운 부분들은 뒤에 나옵니다. 다윈도요, 지극히 복잡한 이 모든 기관들이 많은 수의 작은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교과서에 말진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배웠을 거고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생물 시간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고였습니다. 말은 이렇게 진화했다고 봅니다. 적은 말이 큰 말이 되고 말발굽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3개, 2개, 1개 되고 이빨도 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 진화를 그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같은 층에서 나오는, 같은 곳에서 나온 화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세계의 여러 곳에서 나온 말 화석들을 그냥 모아놓고요, 조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온 애 보니까 현대말은 에쿠스입니다. 현대에서 만든 에쿠스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현대는 그런 말을 잘 붙이는 것 같아요. 포니, 옛날에 포니, 조랑말, 소나타, 소가 타는 겁니까? 그건 말하고 동물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의 진화를 밑에서부터 위로 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딱 해놓고 교과서에서 가르쳐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났는가 하면요, 갈비뼈 문제가 나왔습니다.
갈비뼈 숫자가 18개, 15개, 19개, 18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제일 밑에는 갈비뼈가 18개, 거기 올라가는 게 15개, 또 올라가는 게 18개, 19개, 18개. 여러분 마음먹으면 진화되면 우리는 갈비뼈 12상입니다. 예, 갈비뼈 12상. 이게 이대로 가지. 마음먹으면 13상 됐다가 19상 됐다가 다시 18상 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만 보면 또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그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모아왔는 이 진화 계열이 틀렸다는 겁니다. 허리뼈 숫자도 틀려요. 말 크기 완벽하게 자란 말도요, 이미 현대종 말도 적은 말들이 있습니다. 말 크기를 갖고 큰 놈은 진화된 말, 적은 놈은 덜 진화된 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발굽의 수도요, 감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부에다가 청원을 냈습니다. 이 청원을 낼 때 제가 대학 교수 대표로 해서 말 진화 빼라. 우리가 막 온갖 자료를 만들어 수십 페이지,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교육부에다가 청원을 하니까 말 진화를 뺐어요, 교과서에서. 그리고 등장시키는 것이 고래의 진화입니다. 말 빼고 고래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교과서에 고래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밑에 보면 이제 파키케투스, 암블로케투스, 로드케투스 이렇게 나가죠. 이 케투스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고래라는 뜻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고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윈은 고래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압니까?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잖아요.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사지동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윈은 곰이 고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곰이 물속에 들어가서 고래가 되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곰보다는 육지에 사는 사지동물, 이제 주로 이 소, 멧돼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생물이 바다 들어가서 고래가 되었다. 자, 여러분, 고래가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저 위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일단 고래가 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몽소도 변신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고래가 되든지 2시 방향 소고래가 되든지 아니면 밑에 7시 방향 고래소가 되든지 뭐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중간 단계 생물이 나왔다, 고래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중간 단계 생물이 화석이 나오면은 진화가 맞죠. 근데 없으면 뭡니까? 없으면 고래는 고래 종류, 멧돼지는 멧돼지 종류,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판단해 보죠. 파키케투스요,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교과서에 보게 되면 오른쪽 왼쪽 제일 아래 완벽하게 다 그려놨죠. 실제로 파키케투스가 발견된 것은 머리뼈입니다. 머리뼈에 지금 블루 칼라 칠해져 있는 이 뼈만 발견됐습니다. 기속뼈하고 치아별 몇 개 이래놓고요, 요 머리뼈 요 일부분 발견되고 나니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이언스지 표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고래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파키케투스가 뼈가 좀 더 발견됐습니다. 근데 파키케투스의 뼈를 보니까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100% 육지동물이다, 고래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게 이제 암블로케투스라는 이 고래의 조상이 나오는데요, 일부 뼈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뼈가 발견됐는데 지금 뭐가 발견됐는 거 하면요, 여러분 왼쪽 제일 아래쪽에 전부 발견되는 뼈고 이제 그 C 그림 위에 보면은 고래는 이렇게 여기에 고래 머리에 이제 숨 쉬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암블로케투스가 거기에 구멍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도를 그려서 여러분들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가든 미국의 박물관을 가게 되면 다 그림을 그려놓는 게 저렇게 분수공을 그려놨습니다. 이거 상상으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고래의 기석뼈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암블로케투스의 기뼈하고 고래의 기뼈 구조는 다릅니다. 논란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로드케투스인데요, 로드케투스는 지금 XX 진화하는데 발견 안 됐습니다. 위에 지금 뼈 보이잖아요. 이것만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상상도를 그려갖고 또 사이언스지에 표준해서 이게 고래 조상이다. 근데 소가 고래가 되려면 소 발이 고래의 지느러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꼬리가 고래 꼬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소꼬리하고 고래 꼬리는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고래의 골반뼈가 흔적기관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데 생식기관을 고정하는 중요한 뼈다, 최근 논문입니다.
자, 이래 갖고요. 또 보십시오. 여러분, 소 같은 생물이 고래가 되려면요, 정말 수천 수만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매미라고 큰 태풍에 한번 온 적 있죠? 아까 막 낙동강물에 막 소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갔습니까? 그죠?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에 가면은 그 일부 소가 이제 막 분수공 만들어가 푹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숨쉬고, 다리가 막 지금 막 고래 지느러미 되고, 속꼬리가 막 고래 꼬리처럼 그렇게 굵어지는 소 있습니까? 한 마리 더 갖고 오면은 제 신년 모든 거 포기하고 제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전 진창으로 바꿀게요. 엉망진창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곰이 바닷속에 들어갔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잖아요. 소가 육지에서 새끼 놓다가 갑자기 바닷속에 새끼 낳았다, 송아지 살겠습니까? 그 육지에 그냥 눈 뜨고 살다가 여러분 막 소금물에 눈 뜰 수 있습니까? 숨 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상이 동원돼야 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요,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냥 육지 사지 동물이 고래가 됐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막 믿기기 시작하면 창조 신앙이 흔들리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박쥐는 날아다니니까 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낳아요. 성이 박이고 이름이 쥐입니다. 교과서에 박쥐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요, 박쥐의 조상은 고슴도치나 두더지와 비슷한 그런 생물, 이렇게 가르쳐요. 자, 박쥐가 진화됐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막 두더지라고 설명합시다. 그럼 두더지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나는 이제 땅속 싫다, 나도 날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갑자기 박쥐는 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 뭡니까? 앞다리에 날개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는 이런 중간 형태를 거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되면 뭡니까? 진화됐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도 발견 안 되면 뭡니까? 종류대로잖아요. 박쥐는 박쥐 종류대로, 두더지는 두더지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쥐가요, 수천 수만의 화석이 발견됐는데도 중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뭡니까? 창조론을 전가하잖아요. 종류대로 나온다니까요. 제가 경북대학에서 30년 좀 더 가르치고요,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제가 박쥐 진화 얘기하고 난 후에, 오케이, 좋다, 고래도 좋고 박쥐도 좋은데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서 적절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중간고사 기말과 안 치우는데 A 플러스 줄게. 네가 지적하는 여자친구도 A 플러스를 주고, 네가 어장관리하면서 여러 명의 여자친구면 다 데려오면 다 A 플러스를 줄게. 그런데 서와라, 없어요. 한 명도 서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오케이, 너네들은 고래가 육지 사지 동물로부터 변했다라고 믿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일부 학생들 믿잖아요. 그리고 박쥐는 두더지로부터 왔다라고, 두더지와 같은 생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중간 단계가 없음에도 믿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다. 오케이, 너네들이 그걸 믿으려면 과학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믿는, 나는 막 가파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다. 나는 그런 믿음은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중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창조를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를 믿는 거 너네들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종교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입니까? 중간 없는데도 믿는 그들이 종교적입니까? 창조론자들을요, 그렇게 쉽게 막 종교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이 없는데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배우잖아요. 없습니다. 화석 기록에서는요, 박쥐가 갑자기 출현합니다. 중간 없이. 모든 화석들이 그렇게 나와요. 갑작스러운 출현입니다. 화석의 중요한 특징은요, 갑작스러운 출현입니다. 소상이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화석들도 많이 나와요. 뭐 투국의 잠자리, 완벽한 그 화석들이 나오는데 중간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뽑은 논문도요, 하루살인데요, 진화론적 연도로 3,500만 년 된 하루살인데 지금 하루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놈 하루살이는 똑같아요. 걔만 똑같은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 화석 나오는 거 지금 바퀴벌레 나와.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진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물학에 가르치지만 실제 화석을 보게 되면 다 종류대로 나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이거 보십시오. 다윈 진화론, 이게요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 다윈 was wrong, 다윈은 틀렸다. 밑에 cutting down the tree of life, 우리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거 잘라내야 된다. 이 그림이 증가하는 건요, 우리가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 그림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한 종에서부터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신진화론 다 모르집니다. 요즘 한국에 유신진화론자들이 있던데요, 그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넘어가요.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자.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화됐네. 아담과 하와도 인정 안 해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근데 이 그림이 뭘 보여줍니까? 다윈의 진화론 틀렸다, 개통서 잘라내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진화론을 믿으면요, 진화론을 믿으면 하여튼 소가 고래가 되었다는 그 굉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바꿔갈고, 하나님 창조했다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니까 돌려셔야 됩니다. 이 진화론 받아들이고 창세기의 창조론 흔들리면요,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저는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살아요. 죽으면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통증은 싫어요. 옛날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억수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윈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핵심이라고 교과서에 100년 이상 실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사람, 침팬지, 닭, 도마뱀, 도룡뇽, 폐어, 상어 있는데 보면은 뭔가 아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람까지 되는데 쭉 모든 동물이 다 비슷하게 보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다윈주의를 지지하는 최고의 전구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한 생물체가 자라는 걸 보게 되면은 모든 성물이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윈주의를 지지하는 최고의 전구로 한 세기 이상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고요.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에는 해켈이 그린 그림이고요, 중간에 까만 거 중간에 배불룩한 그림 보십시오. 위에 그림하고 닮았습니까 여러분?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 다르죠? 우리 쳐들은 사람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네. 여러 종들의 배아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르잖아요. 해켈이 그린 그림 위에, 실제 사진 아래. 그럼 해켈이 뭐를 했는가 하면요, 밑에 해켈이 배아 그림을 그리면서 삭제, 추가, 크기, 과장,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요,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위에 그림을 그려갖고 제일 위쪽에 그림요, 이런 그림을 갖고 교과서에 실으면서 100년 이상 진화의 전거다, 이런 그림요. 근데 막상 보니, 연구해 보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이 그림, 더 연구 들어가 보니까 삭제, 추가, 크기, 과장, 조작.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어버려뒀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은 싫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온 존재, 이게 그렇게 소망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우리는 공동조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했는데요, 덜통이 났어요. 해켈은 이미 죽었죠. 그리고 교과서에 100년 넘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위조품이다. 진화의 핵심으로 1세기 이상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조품이잖아요. 이름에도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창조를 믿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는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흔적 기관을 갖고 이 흔적 기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화되었구나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흔적 기관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86개였습니다. 믿깁니까? 우리 몸 안에 흔적 기관이 86개.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뇌하수체, 송가선, 갑상선, 눈물새, 맹장, 꼬리뼈, 뭐 이렇게 86개를 하여튼 리스트를 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뇌하수체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흔적 기관을 생각하고 옛날 그러면 아마 내일쯤 여러분들은 D1인 천국입니다. 천국서 첫째 날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학교 교과서에 남아있는 흔적기관은요 4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흔적기관입니다. 흔적기관이 없으면 우리 진화 안 된 겁니다. 살펴볼게요. 자, 우리 소위 말하는 맹장, 그 끝에 있는 충수돌기가 흔적기관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충수돌기는 몇몇 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있어도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머리카락 흔적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있는 기능을 해요.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살 수 있는 흔적기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맹장은, 충수돌기는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오. 네이처 이뮤널러지라는 세계적인 잡지잖아요. 맹장은 흔적 또는 퇴화되는 기관이 아니고 나오지 않습니까? 흔적 기관 아니다는 거예요. 꼬리뼈 중요성요. 한국 대한정형외과 계시 보면은 꼬리뼈 어쩌고 저쩌고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냥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피조물 되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 꼬리뼈 한번 끊어 보십시오. 병원 가서 한번 끊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꼬리뼈 중요합니다. 흔적기관 아닙니다. 자, 진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돌연변이 한번 볼게요. 자연선택요. 여러분 후초나방 많이 봤습니다. 다 들었어요. 잊어버렸더라도 까만 나방이 흰 나방이 되고 흰 나방이 까만 나방이 됐다. 이걸 갖고 진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진화 아닙니다. 개체 변이에요. 진화론자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지금 이제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갖다 칩시다. 한 20년 있다 오세요. 장로님의 얼굴이 피부가 좀 까맣게 되고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보시고 김 장로님 왜 이렇게 진화되셨습니까? 이 말 됩니까? 개체 변입니다. 진화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개체 변이를 갖고 이걸 크게 자꾸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핀치새 다 들었습니다. 새 뿌리 변해요. 이게 교과서의 자연선택,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요, 새 뿌리를 보니까 뾰족한 것도 있고 뭉툭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진화되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핀치새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요, 여전히 핀치입니다. 뿌리가 변해도 핀치예요. 얘가 갈매기가 됐습니까? 아까 그 공화 같은 나방 다 나방이에요. 그러니까 핀치새 내에서의 변이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핀치라는 종류 내에서는 변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핀치라는 그 새 안에서의 아주 적은 리미티드 변이 그겁니다. 그런데 진화론들은 이 조그만 변이들을 갖고 계속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변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가 얼마나 많은 변이들이 있는지 압니까? 변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고 진화됐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 종류예요. 개라는 종류. 그 안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따지면 그 개 안에서 충분히 다른 종류의 개, 기후에 따라서 털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아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어떤 사람은 백인, 어떤 사람은 또 까만 피부, 어떤 사람은 황인종 피부 색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안에 유전자들이 조금씩 조합되면 되는 거예요. 개체 변입니다. 돌연변이를 갖고 이제 진화론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돌연변이 되면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돌연변이 돼서 더 좋게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돌연변이가 나쁜 방향으로 갈 확률이 99.959%입니다. 그러니까 0.00001% 정도가 돌연변이 나면 괜찮아지고요, 나머지는 다 나쁜 방향으로 가요. 그럼 이 돌연변이를 갖고 어떻게 다양한 생물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돌연변이를 갖고 초파리를 갖고 실험을 하면은 다리가 이상이 생긴다거나 생식 능력이 약화된다거나 날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갖고 우리가 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네이처 논문에서도요, 돌연변이 무작위 발생하냐, 다윈 자연 선택설 뒤집나, 이런 제목됐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진화론도 대변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윈 진화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새로운 기관이 나타나는, 해부학적이든 어떤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메바가 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를 갖고 있어요. 제일 태초에 처음에 진화됐던 생물이 심장 갖고 있습니까? 심장이 없지 않습니까? 심장이 만들어져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신장이 두 개거든요. 진화해서 쉽게 만들어지면 저는 신장 한 4개 만들 생각입니다. 4개 만들어 2개 떼서 팔면요, 이게 꽤 되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다 20방 20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20방 30실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분이 여러분들 보고 헤어지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어서 심장이 쪼개지면서 20방 30실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가정의 자식 아니면 부모 조상 다 살펴보고 나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관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사가 수술해보니까 새로운 인간 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심장이든지 허파든지 말고 호흡시키는 또 새로운 기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기원을 아무도 설명 못해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아메바는 심장이 없는데 심장을 만들어야 돼요. 피가 없는데 피를 만들어야 돼요. 눈이 없는데 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눈이 이렇게 좀 적지만 저는 안목에 정력이 없습니다. 눈이 적어서. 제 눈을 보게 되면요, 고도의 조직적이고도 정교해요. 뷰티풀합니다. 저절로 만들 수가 없어요. 눈이 어떻게 진화된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평생에 아침에 눈 뜨면 처음에 하는 일이 저는 큐티입니다. 눈 뜨면요, 아침 먹기 전에 성경 읽고, 제가 성경 보게 되면요, 하여튼 온 군데 줄을 끊고 얼마나 많이 붙여놨습니까? 아침 먹기 전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습니다. 그런 제가요,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노아 때와 비슷하다. 여러분, 노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에 이미 수백만 수천만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8명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올 때에 진짜 성경을 확실히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신진화로 믿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냥 설화로 봅니다. 노홍수도 인정을 안 해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창조론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뭐 진화 얘기하면 제가 손버뜩 들고, 제일 앞자리 지금 목사님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손버뜩 들고 이제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는 진화가 아니고 창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못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차마 제가 마이크로 얘기 못할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치면은 제가 막 그냥 교수님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자꾸 창조에 대해서 믿기는 미운데 시험만 치면은 너무 막 이런, 죄송합니다. 마이크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수업을 하는데,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진화 얘기하길래요. 제가 또 손 들고 반대의 이론을 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많이 커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창조과학에서 하는 우리 한번 훈련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 막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쟁쟁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선생님이 진화, 창조, 진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생님 너무 짜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가 수업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그만하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만하자, 전창진. 근데 제가 그만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수님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공고를 붙습니다. 창조론 대강자 강사 전창진. 근데 그 당시에 시내에 교사하던 한 분이 이제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저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사이. 그분이 이제 웬 사람이 자기는 진화론 가르치고 있는데 창조론 대강자를 한다니까 왔어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막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교수님 앞에 계시고 막 열정 가지고 하고 나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좀 덜 생긴 것 같은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창조론이 맞는 거고 진화론이 틀린 것 같다. 이래갖고요, 저에 대한 굉장한 임프레션을 받았습니다. 앞에 자매님들, 제가 그렇게 임프레션을 줄 얼굴입니까?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막 매력을 줄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그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막 자기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같은 생물학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화가 틀렸고 창조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큰 인상을 받고, 그러다가 우연히요, 정말 우연히 저희 둘이가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그게 1986년 6월 27일입니다. 그날 우연히 만나서 저희 둘이 학교 앞에 다방에 갔어요. 그날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근데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이제 서로 좀 알고 지내는데, 둘이가 이것저것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일어서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김문석 씨 교회 가나? 이래 물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양을 쌓는 것이 필요해서, 또 교감 선생님이 하도 교회를 가락해서 지금 시내에 뭐 교회를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교양 선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생명에 관한 이 교회를 가는 일을 교양 선택으로 내려갖고 김문석 씨가 좀 앉아라 하면서 제가 그때 사역일을 끄집어내고 전도를 했습니다. 10분간 전도를 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럼 지금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로 와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님께도 말씀드리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그때 서문시장에 있는 서문교회를 다녔습니다. 김문숙 씨가 그해 6월 29일 날에 27일 날 만나고 6월 29일 날 제가 다니는 교회로 왔습니다. 물어볼게요. 이게 예수님만 좋아서 왔습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맞죠? 그래, 예수님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에 대한 좋은 인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따라오잖아요. 맞죠? 그에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창조론 강의요. 창조론 강의.
저는 못 살았지만 김문숙 씨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냥 조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흙으로 대충 빚었었는데 우리 김문숙 씨는 하나님 정성을 다해 빚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그 당시 4대 생물과로 사범대학 온다는 거는요 40년 전에 참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이 정말 외형적으로 따듬고 돈도 많고요. 제가 김문숙 씨 돈을 빌려서 유학 시험 치는 영어 시험을 2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는 원서를 3개를 냈어요. 가난해서 저는 한 번씩밖에 못 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김문숙 씨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 장인어른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직업도 없는 유학 간다는 사람. 김문숙 씨가 바뀌지 않고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뒷얘기는 그냥 웃으려고 했는 얘기고,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창세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비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이 창조론에 대해서 흔들리면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60% 10명 중에 8명이 교회 가다가 10대 때 교회 가다가 6명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